37번 너무너무 중요한 놈 아니에요? 이거 너무너무 재미있는 건데. 이건요, 37번. 자, 국내 프로야구 구단에서 활성 중인 외국인 야구 선수의 국가와 우리나라가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람을 그쵸? 거주자로 볼 땐 어떻게 봐요? 1년에 183일 이상 거주할 거를 필요로 하는 직업일 때는 거주자고요. 그렇죠? 조세조약이 체결되면 그 나라와 조세조약에서 규정된 내용으로 거주자를 따져요. 이건 정말 재미있는 거예요. 자, 보면 여러분 우리 프로야구에 있잖아요. 프로야구에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오잖아요. 외국인들이 뭐 상당수가 국적이 미국, 그다음에 도미니카 뭐 공화국 이런 데 뭐 여기는 왜 갑자기 네덜란드가 나왔나 모르겠어요. 네덜란드? 그렇죠? 근데 이게 또 왜냐면 배구 쪽에는 또 네덜란드 쪽에 선수들도 많이 왔고 프로야구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거죠. 그래서 뭐 도미니카 그럼 뭐 지금 다시 SK 온 소사라는 친구도 있고요. 옛날에 기아했던 그죠 이 친구 이름이 해컨가라는 친구도 있는데 이런 친구들도 있고요. 미국 친구들은 워낙 많으니까. 근데 이제 뭐 옛날에 그 두산에 있었던 니퍼트라는 키 큰 친구가 있어요. 마지막엔 KT 갔다가 지금 다른 데 갔죠. 어쨌든 이런 친구들이 자 이런 프로야구나 축구나 배구 구단들에 들어와서 이 사람들에게 연봉을 주잖아요. 연봉을. 이럴 때 이 사람들이 그죠? 자 이런 친구들이 거주자냐 아니냐에 따라 세금 떼는 방법이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전혀 다르거든요. 자 그럼 일단 이런 친구들이 대한민국의 거주자예요. 비거주자예요는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뭐야?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했으면 조세조약에 거주지국을 따르는 조항들이 다 있어요. 이걸 우선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우선으로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보면 1년에 183일 이상을 근무하는 거예요. 근데 약간 다른 게 여러분 배구는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배구는 연말에 시작해서 3, 4월에 끝나서 그죠? 133일에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언제 합류하느냐에 따라. 근데 이제 웬만하면 얼추 6개월은 걸리는데 안 걸릴 수도 있다고요. 다만 자,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잖아. 1년에 183일 이상이면 거주자라는 건 우리나라 소득세법 조항인데요. 이거보다 조세조약이 있으시면 이게 우선해요. 그러면 보자고요. 미국은 어떻게 했나?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볼게요. 미국은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항구적 주거라는 거를 따져요. 그러니까 항구적 주거가 뭐냐면 셋째 줄에 개인이 미국에서 가족과 함께 항구적 주거를 형성했습니까? 나중에 돌아갈 겁니까? 거기서 살 겁니까? 이러면 우리나라는 비거주자예요. 그러니까 쉽게 간단해요. 그 사람 집이 미국에 있다. 에? 엄마, 아빠, 애기들, 배우자도 다 미국에 있다. 주된 재산이 미국에 있다. 한국에서 연봉 받으면 여기서 세금 빼고 나머지는 다 송금해서 한국에서는 그렇다. 다 선수단 구단에서 먹고 자니까 그렇죠? 구단에서 제공한 걸 자니까 이러면 이 사람은 미국 거주자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한국에서 연봉을 만약에 20억을 받았다. 미국인인데 그죠? 그러면은 비거주자라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럼 이제 한국은 구단이 이걸 줄 때 원천징수인데 그죠? 여러분 올해부터 어떻게 바뀌었는 줄 아세요? 올해부터 소득세법이 바뀌어서 이런 프로 선수들 외국인들이 비거주자에 해당이 되도요. 이제부터 얼마 떼요? 여러분 그죠? 22% 떼요. 이건 이제 그렇죠? 이건 국제조세조약에 따지면 이런 것들이 다 22%를 떼요. 22%를 띈단 말이에요. 22% 아셨죠? 22%를 떼요. 22%. 그럼 이제 나머지는
나머지는 자기 본국에 가서 세금을 내는 거예요. 본국에 가서 벌어들인 전체에다가 우리나라에다 낸 거를 똑같이 외국 납부세액공제로 내니까 우리나라는 그냥 22% 소득세, 지방세를 띄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럼 자, 그러니까 항상 이럴 때는 그 사람 외국 선수들이 그 나라가 조세조약이 있는 날 보고 그 나라에 따라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반드시 잘 들으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조세조약이 우선되는 게 아니라 조세조약이 우선돼서 이 사람이 미국이 거주자고 한국이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우리나라 국세청에다가 신고를 해야 돼요. 이 사람은 이러이러 인해서 미국이 거주자고 한국이 비거주자에 해당합니다. 조세조약에 따라 어떤 신고하는 서식이 있어요. 이걸 안 내면 미국인이라도 대한민국 거주자가 돼요. 이건 중요한 얘기예요. 무조건 조세조약이 아니라 조세조약에 그 나라에다가 신고하게 돼 있어요. 나는 저기 거주자고 미안하지만 니네 나라에서 돈 벌었지만 니네 나라는 비거주자야. 신고 안 하면 돈 준 나라가 거주지국이 돼서 죽어요. 그래서 해커라는 친구가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해커라는 친구가. 에? 그러니까 이 친구는 자기는 비거주자인 줄 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금 내고 해커는 얘는 도미니카 공화국인가라는 친구인데 얘는 또 미국의 영주권자야. 그래서 미국에다 세금을 냈다고 나머지를, 그죠? 근데 갑자기 한국의 해커한테 넌 한국에 거주자 이렇게 한 거야. 그럼 세금을 다 내라 그러면 얼마나 황당해. 미국에서 낸 걸 찾아서 한국에다 내야 되는데 미국은 이런 세금을 잘 안 돌려줘요. 한국 짜증나. 그래서 가버린 거야. 우리나라에서 가버린 거라고요. 그죠? 근데 여러분 잘 봐요. 니퍼트라는 친구는 미국인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수년간 돈을 벌었잖아. 다만 얘를 담당하는 우리나라 회계사가 우리나라 국세청에다가 니퍼트는 조세조약상 한미 조세조약상 미국이 거주지국이고 한국이 비거주지국이에요. 신고를 했기 때문에 니퍼트는요. 그죠? 한국에서 22% 세금 내고 지네 나라에다 세금 다 냈다고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제대로 했죠? 근데 최근에 니퍼트가 한국을 떠나기 전에는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한국에서 세금 40몇 프로 다 냈어. 왜? 니퍼트가 한국인 여자랑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다 집을 사고 돈을 벌어도 한국에 그럼 이제 거주지국이 된 거예요. 제 말 이해돼요? 그래서 한국인과 한국 여성과 결혼하고 한국에다 집을 사고 한국에 살았단 말이야. 그때부터는 한국에다 다 신고를 했다고요. 뭐 배우면 어렵지 않잖아 이런 거. 그죠?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똑같겠네. 그럼 빨리요. 조세조약이 없다면 그냥 1년에 183일 이상을 한국에 있는 직업이다. 그러면 우리나라 거주지국이에요. 조세조약이 없으니까 아셨죠? 그럼 무조건 우리나라가 다 돼야 되고요. 그럼 잘 봐요. 이제 이런 거를 우리나라 회계사 세무사들이 다 하면 대다수가 조세조약이 있으면 이제 뭐야? 우리나라 국세청에다 신고했겠죠? 그럼 이제 빨리 한국은 뭐가 돼요? 한국에는, 그죠? 한국에는 비거주자가 됐고요. 그렇게 되면 요게 22% 냈고요. 근데 빨리요. 다시. 그럼 만약에 조세조약이 없다. 아니면 한국에서 결혼해서 한국이 거주지국이 됐다. 그러면은 몇 프로야? 이제 이 외국 선수들이 거주자라면 여러분 우리나라 사업소득은 3.3이에요. 그리고 내년 5월에 종소신고인데 빨리요. 부담스럽죠? 이 친구들 수십억 연봉 주고 3.3만 띄었다가 내년 5월 전에 지네 본국으로 도망가면 이거 어떻게 잡아올 거야 이거? 어? 말이 쉽지. 미국 애가 도망가 버리면 미국 애한테 범죄자 인도할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외국 선수들이 거주자라고 판명되면 원래 3.3이지만 외국인 선수들이 거주자면 올해부터 똑같이 22%를 떼요. 그러니까 원래 22% 띄고 나머지를 5월에 내고 도망가더라도 일단 비거주자처럼 22%는 확보했죠. 이런 거 아무도 잘 몰라. 잘 배워놓으면 쉽네요.
이해하시면 좋겠다. 그렇죠? 이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 선수들에 대한 거고요. 언젠가 저랑 또 뭐예요? 나중에 원천 징수 보면 우리나라 유현진, 손흥민, 박세리 이런 유명한 해외 운동 선수들이 있죠. 돈 버는 거. 이분들은 우리나라 거주자냐 해외 거주자냐를 또 설명해 드릴 기회가 있을 거고요. 오늘은 국세청에서 큰맘 먹고 낸 우리나라 프로 선수들의 거주자 여부를 한번 배우셨어요. 재밌었으면 좋겠네요.